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대만 타이중입니다. 타이중에서 머물고 있는 호텔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타이중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가오슝으로 돌아갑니다. 가오슝으로 돌아가는 절차는 저번과 동일하게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타이중 고속열차역까지는 기차도 타야 되고 절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겠지만 날씨, 비가 옵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를 뚫고 고속열차역까지 이동을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의 카드를 확인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가오슝에서 타이중 올 때 고속열차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은 좀 비가 많이 오니까 고속으로 빠르게 고속열차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타이중 로컬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고싱 타이중 로컬 기차역에 도착! 지금 로컬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걸 타야겠죠? 로컬 열차 신우리역에 도착을 했고요. 고속 열차를 탈 수 있는 HSR 통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착해서 이 전광판으로 출발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미리 예약한 바우처를 티켓으로 교환합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티켓은 이렇게 실티켓을 받았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밥밥띠라라. 대만에 와서 일본 규동 먹는 나란 남자. 허허허.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을 사서 음료를 딱. 네, 열차가 들어옵니다. 요거 타면 돼요. 저는 지금 막 가오슝 조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1시간 걸리지 않네요. 타이중에서 가오슝을 이런 식으로 오면은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도 말이죠. 아까 타이중에서는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만 가오슝으로 오니까 날씨가 확 맑아졌네요. 일단 먼저 가오슝에서 머물 호텔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호텔은 3성급의 작은 호텔이에요. 일단 가오슝과 타이중에서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끝났는데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해요. 지금부터 가오슝에서의 일정은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뭘 해야 될지 호텔로 가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가오슝 메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MRT 빨간색 라인이에요. 여기서 호텔까지는 걸어서 가면 되는데 역에서 나오자마자 애니메이트가 나옵니다. 어우, 저 같은 덕후들은 환장하는 곳이죠. 그나저나 여기 가오슝 메인역도 뭔가 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네요. 생각해보면은 가오슝의 MRT 레드라인 역들은 죄다 뭔가 으리으리한 것 같아요. 가오슝 신역사 앞으로는 이렇게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도 하나 있는데 이게 구역사일까요? 이거 잘 모르겠네. 타이중에서 봤던 것보다 더 볼품이 없는데 궁금하네요. 제가 나머지 일정 동안 머물 화홍 호텔에 왔습니다. 나머지 일정이라고 해도 2박인데 마지막 날은 새벽 3시에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밤 반 정도 자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도 3성급이에요. 제가 머물게 된 화홍 호텔의 일반실입니다. 일반실. 여기는 낡은 호텔이라는 거를 딱 들어올 때부터 알 수 있는 게 키도 이런 카드키가 아니고 열쇠 키를 줍니다. 이걸 어디다 꽂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기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방은 이런 느낌. 다행히 문이나 복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낡은 느낌까지는 아니죠. 깔끔은 하고요. 이것도 3만원대 치고는 무난하네요. 요런 방. 그리고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야, 이제 냉장고만 있어도 행복하구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있는데 충전을 어디다 해야 되나? 침대 옆에는 있었는데 여기 작업할 수 있는 요 공간에는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네요. 그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화장실이야 어메니티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욕실, 욕조도 당연히 없죠. 그냥 이런 샤워부스. 무난하네요. 요 정도 방이면은 한밤 반이라는 말이 웃기긴 하지만 그 정도 지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오슝과 타이중에서의 모든 일정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일정이 남아있는 건 없어요. 원래대로면 오늘 가오슝 도착해서 식사 정도 하고 그리고 까르푸를 갈 거거든요. 까르푸를 가서 이것저것 쇼핑도 좀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영상에 담을 내용은 이제 까르푸 쇼핑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뭐 식사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오슝 여행지 중에서 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 가오슝에는 정말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불광산에 불광사라는 곳이 있고 가오슝뿐만이 아니고 대만에 있는 사찰들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2시간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버스도 배차가 1시간 한 대꼴로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좀 멀구나 싶어서 포기를 했고요.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치진섬 페리터미널 인근에는 다카오 영국 영사관이란 곳도 있어요. 보통 가오슝 영국 영사관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명소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가오슝 펀페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는 불광사에 비하면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많이 걸어야 돼요, 생각보다. MRT역에서 내려서 페리 정류장까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또 걸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소모가 많은 그런 여행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후보지로 넣을까 하다가 일단 뺐어요. 동선상 어차피 조금 있다가 미려도 역 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까르푸 또한 레드라인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T 라인에서 갈 수 있는 곳을 가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MRT 역과 인접성이 좋은 곳 중에서 어딜 갈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렌지 라인 동쪽으로 가는 곳에 펑산구라고 있거든요. 그 펑산구 쪽에 가볼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솔직히 불광사나 영국 영사관에 비하면 볼 게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제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차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낸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동선상 가장 체력을 덜 들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선택해 봤습니다. 호텔에서 가볍게 짐 정리만 조금 하고 바로 오렌지 라인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버스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퐁이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퐁이 아카데미. 이름이 어려워요. 전 영어를 읽었을 뿐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퐁이 아카데미. 아카데미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디 뭐 학원 이런 느낌이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글맵을 보고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로컬스러운 길로 안내를 해주네요. 항상 지도 보면 찾아갈 때 이런 로컬스러운 길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뽕이 아카데미 인근으로 걷고 있는데 사원 같은 게 하나 보이고 맞은편에서는 뭔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뽕이 아카데미의 입구입니다. 매표소가 있고요. 입장료는 무료는 아니에요. 66NTD 뭐 비싼 건 아닌데 어쨌든 무료는 아니라는 점. 퐁이 아카데미 안으로 들어오면은 딱 보여지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특이하죠? 옛날 집 같은 건물이 하나 보이고 그 앞으로 독특하게 생긴 저걸 인형이라고 해야 돼, 마네킹이라고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느낌 오시겠지만 변발을 하고 있죠. 청나라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뭐 향교, 서원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향교나 서원 여행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좋아합니다. 뭐 도산서원이니 병산서원 그런 유명한 서원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대만 가오슝에서 가장 유명한 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가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데 오면은 이런 익살스러운 모습의 캐릭터, 구조물 같은 걸 볼 수 있어가지고 사진들 많이 찍으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디테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꼭 이렇게 또 조는 사람 한 명씩 있죠, 그쵸?
여기 건물이 1800년도에 지어졌고 여기 대만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역사적인 명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장소가 솔직히 한국인들한테 어필이 잘 되지는 않죠. 한국인 여행객분들한테는 여기가 어떤 역사적으로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독특한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곳, 사진을 찍기 좋은 곳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이게 위치가 조금 다른 데랑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될 장소들과 연계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오렌지 라인의 위우웨잉역 4번 출구 쪽입니다. 퐁이 아카데미에서 오렌지 라인 전철 타고 두 정거장 이동을 했어요.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이름이 위무영도회 공원인데 가오슝 중앙공원만큼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근린공원이에요. 보면은 되게 현대적인 건물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공원을 오려고 제가 여기에 온 건 아니고요. 이 근처에 유명한 벽화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벽화거리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4번 출구를 나오니까 바로 저 멀리 보이네요. 글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벽화마을, 벽화거리, 아니면 뭐 벽화 건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장소의 정식 명칭은 웨이유 미미 빌리지입니다. 웨이유 미미 빌리지. 빌리지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마을 같다는 느낌도 있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동네에는 굉장히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벽화마을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오래된 건물 그리고 사람 발길이 끊긴 그런 장소에 벽화를 그려서 좀 동네를 살아나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건물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케이스다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이 마을 자체만 봤을 때는 약간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제가 딱 걸었을 때 느끼는 거는 힙합 뭐 이런 느낌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힙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노력을 했구나 정도가 읽혀지는 정도의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기한 거는 여기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3, 4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던 이제 벽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층짜리 작고 허름한 건물들에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높은 건물에다가 벽화를 그렸습니다. 조금 더 기술이 필요했겠죠. 댕댕이 그림도 있고. 우리나라의 벽화마을도 그렇지만 여기 또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만큼 구경을 하실 때는 조용히 정숙해서 사람들 사는 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경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진 잘 찍으시고 돌아보시면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여기는 안 오실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살짝 외곽이기도 하고 굳이 이런 벽화를 보러 가오슝에서의 시간을 쪼갤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봤었던 퐁이 아카데미도 그렇고 여기 빌리지도 그렇고 현지인 관광객은 조금 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뭐 한국인 관광객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못 오시는 걸 수도 있고 알더라도 굳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게다가 또 오늘 금요일이란 말이죠. 금요일인 걸 생각을 해도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뭐 평일이니까 좀 적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요일이잖아요. 저야 뭐 조용히 구경할 수 있었어 가지고 나쁘지 않지만 여기를 무조건 꼭 와서 보셔라 라는 말씀까지 드리긴 좀 어렵고 가오슝 여행하다 시간 남으면 퐁이 아카데미와 여기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 데를 돌아보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아요. 다음 코스로 이동하죠. 어쩌다 보니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전철을 타게 됐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모두 같은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복이 있으니까 이제 이 교복을 보고 학생들이 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는 가방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기하네요. 다시 미려도역에 왔습니다. 또 왔네요. 여기를 돔 오브 라이트. 아무래도 가오슝 여행의 중심이 되는 여기 바로 미려도역이다 보니까 계속 여기를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미려도역에 온 이유는 점저를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그 점저. 제가 타이중 고속철도역에서 아점으로 규동 먹었었잖아요. 규동. 시간대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그냥 조금 빨리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게 될 곳은 친구가 소개해 준 곳인데요. 여기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는 시점이 5시예요. 근데 지금 한 4시 45분쯤 됐거든요. 미려도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나오는 곳인데, 잘못하면 대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5시에 딱 맞춰서 가볼 예정입니다. 거기 새우 크런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당인지 같이 가보시죠. 미려도역에서 한 400m? 500m 걸은 것 같아요. 정면에 보이는 저 식당인데 어떻게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여기서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저는 제가 첫 손님일 줄 알았는데 조금 손님이 있긴 하네요. 가게 넓이는 이렇습니다. 늦게 오면 대기가 막 생긴다고 그랬는데 가게가 꽤 넓긴 하네요. 대기가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일찍 와서. 1번 메뉴 나왔습니다. 엑소 볶음면이라고 하는데, 엑소 볶음면이면 좀 맵겠죠? 일단 1번 메뉴 2개 더 나와야 돼요. 기다리다 보니 또 다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새우 만두 비슷한 건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몇 번 먹어봤는데 얇은 똑같은 피에다가 말아서 먹는 그런 만두 종류거든요. 그리고 요게 그 유명한 새우 크런치볼. 여기는 새우 튀김 케이크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맛있겠죠? 오늘도 양이 많은데? 큰일 났네. 살찌겠네. 먼저 탄수화물부터 먹어볼게요. 볶음면, 엑소 볶음면입니다. 약간 매콤한데 엄청 맵진 않고 약간 얇은 라면 느낌의 볶음면이에요. 재밌다 이거 맛이. 숙주도 아삭아삭 씹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향신료 향도 거의 안 나서 한국인들 입맛은 잘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한국인들 입에는 그렇게까지 맵진 않습니다. 여기 고기도 들었거든요. 고기. 야, 이것도 맛있겠죠? 일단 탄수화물은 완전 합격입니다.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 이런 거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면을 좋아하는데 이런 스타일로 볶은 거는 완전 땡큐입니다. 요거는 젓가락으로 먹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접시에다 담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막 들고 먹다가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간이 거의 없고 쫄깃쫄깃한 피에 안에 새우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씹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한 게 이거 괜찮은데요? 간장이랑 해서 같이 먹어야 돼요. 이번에는 추천해준 친구가 추천했던 새우튀김, 새우 크런치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새우 고로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에 먹어보니까 새우살이 통으로 씹히기도 하고 그 안에 막 갈아놓은 것도 있고, 야 이거 엄청 맛있는데? 게다가 지금 제가 첫 손님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갓 튀겨 넣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요물입니다. 요물. 정말 맛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기도 단가가 그렇게 저렴한 곳은 아닙니다. 꽤 금액대가 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적어도 타이중에서 먹었던 심원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입맛이 잘 맞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심원춘 같은 경우는 제가 포장을 해서 좀 식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음식 정말 괜찮은데요.
한국인들 입맛이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메뉴는 시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문한 메뉴들만큼은 강추하니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지금 MRT 레드라인을 타고 쉬지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쉬지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까르푸는 걸어갈 거고요. 밥도 먹었으니까 쇼핑을 하면서 배를 꺼트리면 딱 좋겠다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2년 전에 촬영을 했었던 대만 타이페이 편 영상 마지막 편에서도 쇼핑을 위해서 까르푸를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념품 샵에서 이런저런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까르푸 같은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가면 여러가지 스낵이라든지 주류, 생필품 같은 거, 특히 대만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까르푸 같은 대형 마트를 많이 이용들 하실 텐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까르푸는 가오슝 내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딘가에 내려가 좀 더 걸어야 된다. 제가 지금 가는 곳도 그런데 그나마 여기 쉬지아역 근처에 있는 까르푸는 역에서부터 까르푸의 거리가 한 블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까르푸 지점은 여기나 버스 정류장에서 막 1km씩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걸어야 돼요. 또 쇼핑해 오면 물건도 많아지니까 막 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많이 걷게 되면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단 코스를 생각한 게 딱 여기에요. 까르푸에 가서 한국인 여행객들은 보통 뭘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펑리수나 누가 크래커도 유명한 거 많긴 한데 영상으로 한 번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막 이케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까르푸 간다고 했는데 왜 이케아냐고요? 옆 건물이기 때문이죠. 저 멀리 있는 게 까르푸입니다. 한국에는 까르푸가 철수해서 이제 볼 수가 없죠. 근데 대만에는 있다는 거. 1층에는 옷가게, 식당,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거 있고요. 마트는 2층으로 가야 있나 봅니다. 마트의 풍경은 일반적인 한국의 뭐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의 똑같아요. 대만 기념품 코너 해가지고 기념품만 따로 모아놓은 이런 코너도 있습니다. 뭐 기호에 맞으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대만의 물가가 뭐 특히 음식 물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마트 물가도 저렴할 거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생필품의 경우에는 한국의 물가와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시고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여기서 여행 중에 살 필요는 없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트가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만 기념품, 요거 방향제거든요. 요 브랜드의 방향제 많이들 사시더라고. 요런 누가 크래커도 많이 사시죠. 요거 전자레인지 10초만 돌려 먹으면 맛있는데. 펑리수도 팔죠. 펑리수도 정말 유명하죠. 파인애플 빵 요런 느낌인데 솔직히 마트에서 파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빵집에서 파는 거랑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조금 더 괜찮은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대만은 주류세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래서 술값이 많이 안 비쌉니다. 술을 사시기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한국에 들어올 때 1인당 2병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술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 유명한 금문고량주, 요것도 많이들 구매하시죠. 금문고량주는 몇 년산이에 따라서도 금액대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 2018년산이 있고 2015년산이 있는데 가격대가 거의 2배 차이 나요. 그리고 병을 들어보면은 비어있거든요. 이거 요 빈 케이스를 가져가서 카운터에다 얘기를 하면은 3병으로 갖다 준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위스키 종류도 구매하기 좋은데 그 중에서 이 카발란이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비싼 게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당연하지만 한국 술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서 못 봤던 술들이 꽤 보여. 아이셔 이슬은 무슨 맛일까요? 야, 이거 상상도 안 간다. 계산대 근처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사야 할 것.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이죠. 관광객이 얼마나 오면 이런 걸 만들어 놨겠어요. 그쵸? 밀크티도 보입니다. 밀크티들 많이 사시죠. 아무래도 대만이 원조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와, 종류도 진짜 많네요. 저는 딱 요 정도만 쇼핑을 할까 합니다. 많이 안 샀죠. 요런 젤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회사 직원들 나눠주기 좋을 것 같고, 펑리수 좀 좋은 거 살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뭐 치아더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그리고 뭐 콜라 3개 보이는 거는 제가 오늘 밤에 먹을 겁니다. 제로 콜라를 샀어요.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쇼핑을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백팩을 비워서 오기는 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옆에 더 큰 비닐봉투,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큰 거 하나 챙겨온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가득. 와, 오늘도 이거 들고 또 호텔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만만치 않겠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타이중에서부터 가오슝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리고 까르푸 쇼핑까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이긴 했죠. 어중이 떠중이. 제가 어떤 계획을 짜고 움직인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막 움직였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들은 조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까르푸 쇼핑이었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기도 했었고요. 사실 대만 여행을 한두 번 와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오늘 드린 정보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만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까르푸 가가지고 뭘 사야 될지 또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열해 봤는데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것저것 많이 질렀죠. 이제 대만 남부 여행의 일정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만 남았고요. 영상 분량으로 치면 한 2편 정도 남은 셈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타이난으로 갈 겁니다. 타이난 여행 당일치기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담아볼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